일단 하시고 왔죠? 오늘 어때요? 빨간 날에 수업하니까? 기분이? 빨간 날 같은 거 없잖아요. 고딩은. 슬퍼요? 그 슬픔을 기쁨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예요? 주기율표 나오죠? 그 한 페이지 앞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소보다랑 제목이 좀 더 나오는데 주기율표와 원소의 주기적 성질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지금 나오는 건 학원의 1학기 내용 중에서 2단원이죠.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에요. 오, 이상해요. 너무 부드러워요. 칠판에서 따뜻따뜻 거리는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주기적 성질이에요. 그럼 오늘 도대체 우리가 뭘 배웁니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은요. 대표적인 내용들을 보면 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눈에 보이지 않은 입자들, 이온, 원자 몇 개 들고 왔을 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들고 왔을 때 이걸 우리가 한 봉지, 한 묶음이라고 하지 않고 1몰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기억나죠? 몰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는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도 세워보고요. 화학 반응식에서도 양적 관계가 얼만큼 감소하고 반응하고 개수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까지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우리는 몰 농도에 대한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 몰 농도라는 것은 어떻게 했다? 기준이 있었죠. 1리터라는 부피죠. 1리터에 포함되어 있는 몰수를 의미했어요. 이 몰 농도에서 나왔을 때 퍼센트 농도까지도 우리가 계산을 했죠. 소금물의 농도, 퍼센트 농도는요. 어떻게? 전체 양분의 소금물의 농도는 어떻게 계산한다? 용질 더하기 용매, 즉 용액, 용액의 질량이죠. 질량. 얘는 부피분의 몰수 개수를 의미하는 거였고 퍼센트 농도에서는요. 질량으로 계산했습니다. 전체 질량 분의 용질의 양, 소금의 질량이에요. 그래서 곱하기 어떻게? 100을 해줬습니다. 비를 세웠을 때 100g에 포함되어 있는 소금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줘서 백분율 계산까지 우리가 다 한 번쯤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드디어 2단원 내용이 있었어요. 2단원 내용 첫 번째부터 우리는 되게 생소한 내용을 배웠어. 내가 알고 있던 이 원자 어떠한 물질이든지 간에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 이 원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롤터는 공모양입니다 해서 전자의 발견, 원자핵의 발견, 양성자, 중성자의 발견하면서 보호바 전자껍질 그림도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현대의 원자 구름 모양 맞지? 오비탈까지 우리가 쫙 배워봤어요. 기억납니까? 그럼 뭐 배웠는지 첫 번째 음극선 실험 기억나요? 음극선 실험 고전압을 보내주니까 어떻게 플러스 극으로 직진하고 있는 선이 발견되었는데 네 가지 실험을 통해서 이 전자의 특징을 정리를 했습니다. 전자를 발견하고 나니까 마치 푸딩처럼요 전자를 박아뒀어요. 푸딩 모형이라고 해서 톰슨의 푸딩 모형이라고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알파 입자를 보내줬어요. 얇은 금박에다가 알파 입자를 보내줬는데 이 알파 입자는 뭐였다? 헬륨의 원자핵이었습니다. 전자를 뺀 원자핵을 우리는 알파 입자라고 했고요. 이 입자를 금박으로 보내주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웬만큼 다 비어있는 공간이니까 원자는 대부분 비어있다. 전자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통과하겠지. 그냥 통과 빵이야. 이쪽으로 알파 입자를 보내줘도 통과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실험 결과는요. 대부분은 통과하지만 일부는
튕겨나고 일부는 휘어졌어요. 이걸 통해서 얘 뭐다? 어머, 플러스를 튕겨내다니. 넌 역시 플러스야. 밀도가 높은 밀집되어 있는 무거운 플러스 입자가 존재한다. 즉 원자핵을 발견하면서 중간에 원자핵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러더퍼드 원자. 맞죠? 원자핵. 러더퍼드. 마치 원자핵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주변에 도는 모형이죠. 행성 모형입니다. 러더퍼드 행성 모형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서 보호 오빠가 얘기를 했죠. 이런 전자들은 말이야. 자기들만의 움직이는 길이 있어. 궤도가 있어. 전자 껍질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죠. 보호 오빠의 뭐다? 궤도 모형이었어요. 점점 우리 원자들의 모형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무슨 개소리냐? 이 원자라는 건 원자 핵으로부터 가까울수록 존재할 확률이 높아지고요. 멀어질수록 존재할 확률이 작아진다. 확률적으로 표현한 함수값, 즉 오비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현대 이 원자에 대한 모형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비탈을 선생님이 가르쳐 줄 때 간단한 용어로 어떻게 설명했어? 전자가 존재하는 방이다. 이때 오비탈의 모형을 우리는 먼저 껍질수, 주, 양자수라고 했죠. 기억납니까? 두 번째,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짓는 거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부, 양자수라고 했죠. 두 가지 표현 더 쓰고요. 이때 모양은 뭐가 있었다? S, P, D 등등이 있었죠. 됐습니까? 1번 껍질에는 S 오비탈밖에 없었네요. 모두 마음에 든다. 너무 잘 적히네. 자, 그 다음에 부양자수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수업할 때보다 내가 헛소리할 때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우리 태연 씨가? 부양자수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그거! 결철이 이거 몰라? 아이씨. 내가 연락하는 건데. 자기야!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들어봤다고요? 씨. 자기 앉아. 여자친구 생긴 거 아니야? 임마? 공부 안 할 때부터 알았다. 운동 갑자기 하고 막. 맞지? 몸매 관리하고. 진짜. 요즘에 큰일 났네. 공부시켜야 되는데. 자, 뭐야? 자기 앉았어. 맞지? 그래서 뭡니까 이게? 방향자수, 자기향자수. 이게 뭐예요? 방향을 나타내는 거였죠. 맞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였습니까? 자, 지금 너무 새로워요. 모든 것들이.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하고 넘겨봅시다. 내 손도 잘 안 보이네. 얘 넣어줘. 됐습니까? 자, 방 한 개에는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전자는 두 개고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돈다. 하나는 시계면 하나는 반시계죠.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때 오비탈 방 한 개에다가 하나는 위면 하나는 아래로 그렸잖아요. 스핀 방향이 반대라고요. 스핀 자기 양자수라고 해서 얘 표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로 표시를 했던 거 기억납니까? 네. 각각의 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즐겁노? 여자친구랑 밥 먹는 생각했어? 우리 태연이? 어우, 좋다. 자, 1번 껍질부터 우리는 K, L, M, N 등등을 했고요. 이거 기억나요? 1층, 2층, 3층, 4층, 5층 느낌으로 보시면 됐죠? 1층이고 얘는 2층이고 얘는 3층이고 얘는 4층이고 이렇게 가버리면요. 1층과 여기 다시 좀 그릴게요. 1층, 2층, 3층 그림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맞죠? 마음에 안 든다. 이건 뭐냐?
같지 않아. 2, 3, 4. 1층, 2층, 3층, 4층. 그림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뭐가 틀렸어? 틀린 그림. 틀린 이유를 찾기. 더 높아져야겠지. 간격이 점점 좁아져야겠다. 기억나죠? 이 무한대로 쭉 가겠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맞지? 그러면 1번 껍질로부터 왔다 갔다리 한다. 1번 껍질로 왔다 갔다리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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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껍질로 왔다 갔다리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합니다. 1번 껍질에서 3번 껍질로 간다. 1, 2, 3번. 자, 위로 올라갔으니까 에너지를 얻어야 돼요? 방출해야 돼요? 흡수해야겠죠? 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해서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1번 껍질에 있는 전자, 2번 껍질에 있는 전자, 3번 껍질에 있는 전자 등등으로 갔을 때 바깥 껍질로 갈수록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하지만 전자들이 이동하는 곳에서 1번 껍질과 왔다 갔다리 하고 있는 라이몬계열, 2번 껍질과 왔다 갔다리 하고 있는 발머계열, 3번 껍질에서 왔다 갔다리 하는 타생계열. 이 계열에서 에너지 차이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적,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이라고 외웠습니다. 에너지 차이가 점점 작아지니까요. 파장으로 나타내면요. 파장이 에너지가 클수록 파장이 숫자지. 숫자니까 작게 적어야 되고요. 에너지가 작을수록 파장이 길어졌습니다. 도플러 효과 보면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된다? 소리가 작아지고 굵어지고 낮아지고요. 에너지는 컸는데 에너지가 적어지고요. 그리고 진동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많고 적었어요. 파장 한번 1초에 한 번 진동하는 거리를 파장이라고 하는데 이 거리가 이 정도지만 얘는 파장이 이 정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파장이 짧고 길다. 에너지가 크고 작다. 가까워지고 있고 멀어지고 있을 때. 색깔까지도 얘기할 수 있었죠? 적색 편이, 청색 편이. 가까워지는 건 청색, 멀어지는 건 적색 편으로 나타났어요. 원소를 넣었을 때 분관계.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들만 꺼내서 대략적으로 다 봤습니다. 기억납니까? 그래서 지금 남았어요.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오비탈 내용이 있죠. 직접적으로. 괜찮아 오빠. 발가락 조심해. 내가 줄까? 줍지 마. 손에 묻어라. 이렇게 하면 되지. 자, 그러면서 오비탈 내용은요. 결국 전자가 존재하는 방을 오비탈이라고 하는데 수소 원자를 빼고 나머지 친구는 전자가 더 많아요. 많죠? 한 개 이상이니까 한 개 초가니까요. 이상이 아니라 초가죠. 다전자 원자라고 하죠. 전자가 많잖아요. 이렇게 비교해서 봤을 때 수소 원자만 전자 껍질이 똑같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에너지 준위가 같았어요. 하지만 다전자 원자, 수소 원자를 제외한 다른 친구들은요. 같은 껍질에 있는 오비탈 방에서도요. 에너지 크기가 다 달랐습니다. 맞죠? 2p, 그 다음 뭐예요? 3p, 3s, 이거 7, 8이 아닌데. 그 다음에 3p, 그 다음 뭐예요? 3d 말고 4s죠. 그 다음에 3t 이렇게 가겠죠? 이거 지우시고요. d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래서 3s, 3p, 4s에서 누구랑 누구랑 자리 바뀐다?
3B랑 4S가 자리가 바뀐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수소 원자는 어떻게? 전자 껍질이 똑같다고 했어요. 에너지 크기가. 이 P 안에서는 어떻게 돼? 이 P 안에서는 PX, PY, PZ 각각의 방이 3칸이었죠. P는 얘들에 대한 에너지 준위는 똑같았습니다. 여기 있는 전자 먼저 채우든지 여기 두 번째 있는 전자 먼저 채우든지 세 번째 먼저 채우든지 상관없습니다. 똑같아요. 이렇게 전자가 존재하는 방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1S부터 그리면 1S방, 2S방, 그 다음에 2P방. 에너지 순서대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3S방, 3P방, P는 3칸이죠. 그 다음 뭐예요? 4S방. 이렇게 쭉쭉쭉 갈 건데요. 이때 우리는 바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얘가 몇 번이고 원자과 전자수는 몇 개인지. 잘 봐요. 1번, 2번, 3, 4, 5, 6, 7, 8, 9, 10. 몇 번? 10번입니다. 그리고 11, 몇 번? 11번이에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고 얘는 지금 몇 번입니까? 물어보면 전자 세면 되잖아. 11개니까 11번이다. 얘는 몇 쪽입니까? 몇 주기입니까? 그리고 얘는 원자과 전자수가 얼마입니까? 물어본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서 슬러시 해줘. 슬러시. 1과 2 사이 슬러시. 2와 3 사이 슬러시 해주시면 되죠. 그럼 전자 껍질을 나타냈을 때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개수는 1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양이온이 되든 이온이 되든 이온들은요 항상 슬러시를 기점으로 전자가 가득 채워져 있고 비워져 있었어요. 그림을 봤을 때 기억납니까? 이렇게 원자 이온일 때 각각의 오비탈 안에 있는 그림이 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바닥 상태입니다. 들뜬 상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3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규칙. 무슨 규칙이었습니까? 오비탈을 안정한 상태, 바닥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특징. 전자를 어떻게 채워야 되죠? 앞에서부터 에너지 준위, 에너지 높이가 낮은 순서대로 전자도 안쪽 껍질, 1번 껍질부터 채워서 가잖아요. 즉, 에너지 준위가 낮은 순서대로 채워나간다. 무슨 원리? 싸움의 원리입니다. 됐습니까? 첫 번째 규칙입니다. 두 번째 규칙 볼까요? 전자는요, 방 1개당 최대 몇 개 들어갈 수 있다? 2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스핀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다. 오비탈 방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3개 들어갈 수도 없다. 됐습니까? 최대로 몇 개가 들어간다? 2개 들어가고 스핀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다. 이걸 우리는 파울리 베타 원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규칙이 있었습니다. 만일 P에다가 내가 채운다면요. 채울게. 어떻게 채운다? 이렇게 바로 채우는 게 아니고 홀 전자수, 혼자 있는 전자수. 방에 혼자 있는 전자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홀 전자수를 많이 만드는 방법으로 채워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각각 1개씩 넣어놓고 그 다음에 또 채워주시면 되겠죠. 이걸 우리는 무슨 규칙이라고 한다? 훈트 규칙이라고 합니다. 우리 앞으로 이런 교실 들어와야겠다. 너무 좋네. 소리 안 듣고. 그래서 이 3가지 규칙이 있는데 이 3가지 규칙 중에서 싸움의 원리를 어긋나거나 혼투 규칙을 어긋나면요. 얘는 무슨 상태다? 불안정해요. 들뜬 상태다. 정리할게요. 이 3가지 규칙을 다 지켰어. 다 지킨다. 오케이. 그러면 무슨 상태다? 안정하거나 바닥 상태라고 했어요. 맞지? 한 가지라도 어기면 무슨 상태다? 들뜬 상태예요. 그런데 누구를 어기면? 2번을 어기면
2번을 어기면 이거는 존재하지도 않는 녀석이요. 됐습니까? 하나라도 어기면 들뜬 상태라고 하면 돼. 단 2번을 어기면 존재하지도 않는 새끼야.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 중에서 대표적인 내용이 나왔고, 그러면서 알파 플러스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있습니다. 주기율표 가르쳐주면서 했었는데요. 잠시만 3분만 쉬었다가 다시 또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고 물 좀 마시고 조금만 쉬세요.